안녕하세요. 저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 남에게 기생하려던 인간들을 완벽히 박멸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그 인간들은 누군가가 호의를 베풀면 은혜로 알아야 할 텐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결국 큰 상처로 돌아왔지만 그 덕분에 이들에게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자면 전 아빠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6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게 아빠는 언제나 흐린 기억 속에서 절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웃고 계시던 모습뿐입니다. 가끔은 이 짧은 기억이라도 잊고 싶지 않아 일부러 앨범까지 찾아보곤 했어요. 엄마, 이분이 우리 아빠 맞지? 키가 되게 크셨네. 그리고 가죽 자켓을 좋아하셨나 봐. 사진마다 입고 계시는 것 같아. 맞아, 그 옷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여름 빼고 매일 입고 다녔다니까. 키 큰 양반이 가죽 자켓까지 입고 다니니까 잘생겼다는 소리도 꽤 많이 들었고.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제나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절의 아빠, 건강했던 아빠는 엄마의 추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 계셨어요. 아빠는 외동딸인 절 무척이나 예뻐하셨대요. 내 아빠가 널 애지중지하던지 밖에 나갈 때면 꼭 옆구리에 끼고 바람에 날아갈세라 꼭 붙들고 다녔어. 너 돌잔치 때는 내 아빠가 너보다 더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진짜요? 제 돌잔치인데 아빠가 왜 우셨어요? 네가 잘 자라서 1살이나 된 게 기특하다면서 울었지 뭐야. 내 아빠가 그만큼 널 예뻐하고 사랑했단다. 아빠가 하늘에서 절 보고 싶어 하듯 저도 추억 속에만 있는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 정말 많이 고생하셨어요. 생계를 유지하려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 채소 장사, 나물 장사까지 돈 되는 모든 걸 내다 하셨거든요. 여자 혼자 딸 하나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 보니 엄마의 성격은 억세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머리 관리하기 귀찮다고 대충 하나로 묻고 목소리도 담장을 넘을 정도로 쩌렁하셨어요. 아줌마, 나 맨날 싸가는 단골인데 오늘은 좀 깎아줘. 내가 저번에도 5,000원치나 사갔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차비만 좀 빼줘. 2,000원치 콩나물을 사가면서 차비 빼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여기까지 콩나물을 들고 온 줄 알아?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의 독한 성격은 손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 중에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 관련된 얘기만 해도 엄마는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한 번은 평생을 잘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엄마의 반응은 정말 매정했습니다. 민영 엄마,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모아둔 돈 좀 없어? 내가 이자 진짜로 잘 쳐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그딴 얘기 들으려고 커피 한 잔 준 것도 아까워 죽겠네.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인 줄 알아? 돈 필요하면 벌어서 쓰던지 은행에 가던지. 평생을 잘 지내던 분 앞에서도 돈 얘기라면 얼마나 매정하게 구시던지 제가 다 그분에게 사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아주머니 결국 울면서 가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돈 빌려달라고 파리떼가 얼마나 꼬이는데 과부가 딸 하나 키우고 산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이런 상황일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야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이렇게 엄마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사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인 제겐 자상한 엄마였다는 거죠. 엄마는 유독 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온갖 나쁜 상상을 하시면서 무척 불안해하셨답니다. 언젠가는 제가 보충 수업 중이라 연락을 못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무더운 날씨에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학교와 학원을 돌듯이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살면서 제일 크게 혼이 났습니다. 넌 왜 연락이 안 되니? 학원에 있으면 있다고 미리 연락해야지. 엄마가 학교부터 동네까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엄마 땀 좀 닦으세요. 오늘 하필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 그냥 바로 학원에 왔다고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당연하지. 아빠 그렇게 보내고 엄마한테 너 하나뿐인데 그런 걱정이 안 돼? 다시는 연락 없이 어디 가지 마. 엄마 성격이 이러시다 보니 저도 꽤 오랜 시간 엄마가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날아온 우편 한 통을 보고 엄마를 달리 보게 되었어요. 두툼한 우편 봉투 안에는 몇 년 전부터 성금, 기부 내역이 쓰여 있었거든요. 엄마는 연말마다 고액의 성금을 익명으로 전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고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했던 엄마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딸인 절 지키려고 고슴도치처럼 늘 가시를 세우고 사셨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분이라는 걸 딸인 저마저 모르고 있었네요. 전 엄마의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어 그 우편물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달려가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우리 딸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거라도 생긴 거야? 엄마한테 안기는 게 뭐가 어때서요? 엄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죠?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딸이 갑자기 철이 들었나? 말이라도 고맙다.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엄마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자라줘. 사랑하는 우리 딸. 저는 조금 무서워 보일지 몰라도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엄마의 사랑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20대 중반쯤에 동네에 쭈꾸미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음식은 재료가 좌우한다며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질 좋은 쭈꾸미만 취급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워낙 오래 하셔서 물건 보는 눈 하나는 귀신이 막혔거든요. 처음엔 노포같이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오히려 허름한 식당인 게 더 인기 포인트가 되었어요. 사실 그때 개업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사람들은 엄마의 관록 있는 말투나 허름한 가게를 보고 20년 이상 된 동네 맛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요. 처음엔 동네 주민 몇 명이 궁금해서 들렀다가 금세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죠. 엄마의 쭈꾸미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엄마는 좀 어려 보이려고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메뉴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쭈꾸미부터 새우 쭈꾸미, 치즈 삼겹살 쭈꾸미까지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메뉴들이 줄줄이 탄생했어요. 덕분에 가게는 옆에 식당까지 매입해 2호점을 낼 정도로 번창했고요. 그래도 언제나 입장 대기 줄이 저 멀리까지 설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의 쭈꾸미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었지만 특히 제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엄마의 쭈꾸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괜찮으시면 오늘 어머님 가게 가서 밥 먹을까? 결혼 전부터 너무 자주 온다고 싫어하시려나? 아니야, 엄마가 오빠 밥 잘 먹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올 때마다 혼자서 3인분은 뚝딱 해치우잖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둘게. 남편은 가게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면서도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며 엄지척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쭈꾸미 맛이 오늘도 기가 막힙니다. 어쩜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죠? 이제 다른 데서 쭈꾸미 먹지도 못한다니까요. 어머님 솜씨에 제 입맛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젊은 사람이 넉살도 참 좋네. 자네한테는 먹고 싶은 만큼 무한 리필이니까 실컷 먹고 가겠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갈게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어머님 하며 아주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식사비도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밥값을 더해야 한다며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집안에 언제나 여자들뿐이었는데 듬직한 남편이 식당에 있으니 가끔 오던 진상 손님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은 설거지나 가게일 뿐 아니라 손님들까지 사로잡으며 가게 마스코트 역할까지 톡톡히 해냈습니다. 저희는 엄마가 먼저 나서서 결혼을 서두르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선 저도 예비시댁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비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까지 단란한 내 가족이었어요. 그때 남편도 저도 직장인이었고, 저희 엄마는 물론 시부모님도 모두 일을 하고 계셨지만, 제일 젊은 시누이는 백수인 상태로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새언니, 저도 예전에 한 달인가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난 죽어도 다시 직장이라면 못해요. 출퇴근 시간 맞추는 것도 너무 싫고 상사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딱 질색이에요. 직장일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 어떤 일을 해도 싫은 거 참아가면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내고 나면 성취감도 들고요. 성취감이요? 아,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가게나 열어서 사장님 하고 싶어요. 예비 시누이는 딱 봐도 끈기가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30에 가까운데 마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순 없으니 예비 시부모님이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도 작은 파스타 가게나 카페를 차려줬는데 다 1년도 못 가서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여전히 헛된 꿈에 부풀어 시댁 살림을 다 거덜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몇 번 말아먹고 나니 시부모님 노후 자금도 이미 다 끌었고 본인이 모은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를 혼내기보단 항상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시긴 그때 시누이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저도 시누이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정작 시누이가 제게 바란 건 오직 돈이었습니다. 새언니, 저한테 잔소리는 그만하고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한 푼도 없다고 하시는데 투자금이 있어야 가게를 차릴 거 아니에요. 저 백수라고 대출도 안 나와요. 아가씨,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급해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지금처럼 돈 줘요 하고 투정만 부리면 안 되죠. 저도 종일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적어도 어디에 쓸 돈인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잘난 척 하시네. 기다려봐요. 내가 사업계획서라도 써서 들고 올 테니까요. 새언니 그거 보고 나서 괜찮으면 군말 없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시누이는 며칠 뒤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끝내주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온다더니 유치원생이 재롱 부리는 것도 아니고 색연필로 오색찬란하게 뭔가 적어왔더라고요. 본인은 그게 또 꽤 마음에 들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이 자리에서 끝내주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원 테이블 양식 레스토랑이에요. 다들 제가 파스타 끝내주게 잘 만드는 거 알죠? 가게 한 타임에 딱 한 팀만 원 테이블로 모시는 그런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손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지도 않고 손님들도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좋잖아요. 우와, 너무 좋은데.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도 준비했네, 그치? 자, 다들 박수. 시댁 식구들은 그 황당한 발표를 듣고도 잘했다며 손뼉까지 치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시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다 좋은데 원 테이블로 운영하면 그만큼 손님이 한 타임에 한 팀뿐이라 매출이 엄청 제한될 텐데요. 임대료며 재료비며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마진이 남긴 할까요? 그리고 한 팀만 받는다고 해도 예약 취소나 변동이 생기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새언니, 그건 가게 운영하는 제가 걱정할 부분이고요. 언니는 투자만 해주시면 돼요.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서 새언니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아가씨뿐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눈을 반짝이며 절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그땐 남편이 제 편을 들기는 하더라고요. 야 임마, 사업 설명회라더니 이 사람한테 결국 돈 달라는 자리였어? 우리도 직장인이라서 월급 받는 것 뻔한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 나도 내 동생 일이라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좀 아니지. 남편이 먼저 한 소리를 해준 덕분에 저도 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아가씨,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아가씨 도와드리고 싶죠. 하지만 돈 달라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이런 자리 많이 불편하네요. 투자라는 게 원래 확실한 계획과 신뢰가 있어야지. 그냥 돈 주세요. 전 잘 될 거야 하고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는지 시누이는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냐며 툴툴거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좀 불편한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세게 말한 덕분에 한동안은 제 앞에서 사업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를 찾은 듯 문제없이 일상을 이어갔고, 저는 결혼 7년 동안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희 부부도 아이를 낳고 참 기뻤지만,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떡두꺼비 같은 녀석 좀 봐. 내가 너 외할머니다. 그놈 참 누구 아들인지 잘생겼다. 장모님, 저도 이 사람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장모님 쭈꾸미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사람 모유 수유도 끝났으니까 화끈하게 매운맛으로 먹고 가려고요. 그래. 오늘 내가 정신 번쩍 나게 매운맛으로 실컷 해주마. 하여간 이 사위가 우리 사위 중에 제일 잘 먹는다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도 엄마가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가게가 더 커지는 바람에 식당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셨지만 원체 여장부이신 엄마는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자상하고 처가에 잘하는 좋은 사위이긴 했는데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시큰둥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올까? 맨날 엄마 쭈꾸미만 먹지 말고 교회로 나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오자. 아, 싫어. 귀찮아. 둘이 나가서 뭐해? 집에서 대충 배달이나 시켜 먹던가. 남편은 저와 둘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분위기라도 잡으려고 하면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저를 밀치기까지 했다니까요. 결혼하고 애까지 낳고 나면 와이프를 여자로 안 본다더니 남편이 딱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저한테 무관심한 것도 그렇고 아예 다른 여자들과 절 대놓고 비교하더라고요. 같이 TV를 보다가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면 대놓고 절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고요. 당신 뭐야? 방금 왜 내 얼굴 한번 보고 비웃어? 아니, 저거 웃기잖아. 저 연예인 당신보다 5살이나 많은데 딱 봐도 당신보다 어려 보이지 않아? 피부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하다못해 옷 입은 것까지 하나하나 너무 비교된다. 어이가 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누가 누굴 비교하나 싶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전 그래도 쭉 마르고 정상 체중이었지만 남편은 그때 몸무게가 90kg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올 땐 바람이라도 피나 의심해 보겠지만 저는 남편이 워낙 퍼져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얼굴이라도 잘생겼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얼굴도 살이 뚱뚱하게 쪄서 꼭 살찐 황소개구리 같았거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이야말로 거울 좀 보고 와. 애는 당신이 낳았어. 제발 배달 음식 좀 그만 먹고 운동 좀 해. 귀찮게 뭐하러 운동을 해? 내가 뭐 잘 보일 사람 있는 것도 아니고. 가뜩이나 남편도 자꾸 제 신경을 긁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댁도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내가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부인 식당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발 디딜 틈이 없더구나. 대체 비결이 뭐니? 우리 유리도 계속 식당 한번 차리려고 기회 보고 있는데 사부인께 말해서 대박 나는 노하우라도 들을 수 없을까? 아가씨가 필요하다면 여쭤볼 순 있는데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지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아주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일하셨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시거든요. 비법이라면 그게 비법일 텐데 아가씨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리 딸이 왜 못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부인도 하셨는데 우리 딸은 대졸이야. 대졸. 그러지 말고 사부인께 부탁드려서 우리 유리 가게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그 쭈꾸미집 분점이라도 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유리도 당장 한 푼이 없네. 너희 어머니
현금 부자라고 그 동네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어떻게 한 1억만 안 될까? 시어머니는 아예 구체적으로 1억을 빌려달라며 저희 엄마까지 거론하시더라고요. 전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저희 엄마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던 게 생각나기도 했고요. 어머님,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설사 저희 엄마가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그 돈 다 노후 자금으로 쓰실 돈이고 무엇보다 제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저희 엄마 돈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이때까지 실패한 가게가 몇 개인데 제가 뭘 믿고 돈을 빌려드리겠어요? 괜히 저희 엄마가 힘들게 가게에서 번 돈까지 날릴 순 없죠. 제 대답이 시어머니의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는지 시어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너 잘났다 잘났다 하니까 얘가 아주 시댁상투를 잡으려고 하네. 내가 뭐 그냥 돈 내놓으라고 했어? 사부인이 갚으시길래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지. 넌 정말 인정머리도 없다. 결국 시어머니와 끝까지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했고 그 이후 서로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엄마 식당에서 10년 이상 가족처럼 일해온 조선족연 아주머니였습니다. 민영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글쎄 사장님이 암이란다.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셨다던데. 암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야.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어떻게 딸한테 비밀로 하겠니? 전 일단 전화를 끊고 출근도 미룬 채 엄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재료 손질을 하고 계셨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 연신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고생만 하시던 저희 엄마가 자식 하나 기르겠다고 온갖 일을 마다 안 하시고 고생하시더니 결국 폐암이라는 무서운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날로 전 곧바로 직장을 관두고 엄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아직 제 아이들이 어렸지만 남편이 그래도 애들한테 참 잘하는 편이라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를 보살피는 데만 집중했어요. 엄마는 그냥 간병인 있으면 되는데 너 병원에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해서 어쩌려고 그래 하셨지만 저는 엄마 성격을 잘 아니까 제가 직접 간병하는 게 마음 편했어요. 그렇게 엄마는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어요.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엄마는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나갔고 손톱까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토로 괴로워하셨고 피로와 식욕부진은 늘 엄마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엄마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는지 2년간의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거든요. 나 절대로 내 딸 두고 안 죽는다. 가게도 너한테 가르쳐야 되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아.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기력이 조금 생기셨을 때 근교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엄마, 이 조개 좀 드셔봐요. 제가 까드릴게요. 이 집도 잘하긴 하는데. 역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다 그죠? 어디 먹어보자. 이 집은 양념은 잘하는데 조개가 신선하지 않네. 생물일수록 좋은 걸 써야 하는 법이야.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음식 앞에서 여전히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전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며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보여요?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난 예전부터 노을 지는 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밤이 오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영원한 건 없는 걸까요? 민영아, 울지 마라.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는 법이란다. 너무 괴로워 마라. 엄마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마는 제게 너무나 따뜻하고 한없이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 뒤, 엄마는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전 서둘러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고, 아이들 보느라 고생했을 남편도 함께였어요.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첫날부터 빈소에 다 같이 와서 저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아이고 사부인,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빨리 떠나셨어요? 며느리 너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기운 냈으면 좋겠구나. 새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힘들겠지만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저도 살던 어른 가시는 길 돕고 싶어서 소식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래, 어른 시킬 일 있으면 편하게 시키거라. 그땐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 약간 감동하기까지 했네요.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일전에 다툼도 있었고 제 일처럼 도와주긴 쉽지 않은 법인데 그래도 그땐 이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남편도 묵묵히 사위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그렇게 발인까지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사부인 장례도 다 끝났으니 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 사부인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네, 식당이요. 사실 아직 정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 해봤어요. 이제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어차피 너도 평생 직장일만 하던 사람이고 우리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식당을 나하고 우리 딸이 맡으면 어떨까? 제가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뭐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 빼고 우리 가족 전부가 찬성했다. 넌 결정권 없어. 어차피 네가 친부모가 있나 형제가 있나 시부모가 친부모처럼 가게까지 챙겨주겠다는데 그럼 감사한 줄 알아야지. 그제야 전 장례 기간 내내 열심히 절 돕던 시댁 식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없을 틈을 타서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킬 작정이었나 봐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이때다 싶어서 한 목소리로 거들더라고요. 그래, 내 동생 한번 믿어봐. 당신만 참고 눈 감아주면 우리 가족 전부가 행복할 텐데 그거 하나 못 참아줘? 엄마 말대로 이제 당신은 친정도 없잖아. 그러니까 친부모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겨보자고. 정말 가관이라더니 남편은 아예 시부까지 한 자리 주어서 가족 회사로 만들자고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전 그 순간 남편의 주머니를 털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카드를 왜 자르고 그래? 이거 우리 엄마가 준 카드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넌 진짜 인간 자격도 없다.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뿐인 사위라고 나 몰래 카드까지 만들어서 챙겼는데 넌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가족 회사 같은 멍청한 소리를 하고 싶니?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은 월급 대부분을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쓰고 있었어요. 시누이의 용돈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생활비나 용돈까지 남편이 돕고 있었죠. 저희 엄마는 혹시 그 문제로 저희 부부가 싸우기라도 할까봐 저 몰래 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부족한 생활비 채우라고 하셨다는 걸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진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 너 같은 놈은 남편 자격도, 아빠 자격도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너네 집은 네가 챙겨. 내가 왜 내 가족이니? 우리가 뭐 피 한 방울 섞였어? 아니면 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생일 선물이라도 한번 해준 적이 있어? 어머님 아버님도 안 그러세요? 가족이라고 저한테 받아가실 생각만 했지 절 가족처럼 챙겨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발 아가씨 좀 그만 감싸세요. 요즘 아가씨 술독에 빠져서 맨날 술만 먹는데 그거 보고도 아침에 해장국 꼬박꼬박 끓여주시죠. 아가씨 그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더는 기생충 같은 당신 가족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당신도 이제 내 남편 아니니까 당장 꺼져. 저는 그간 쌓였던 모든 걸 한 번에 폭발시켰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집에서 다 쫓아냈어요. 남편은 그제야 아차 싶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흥분했어? 내 말 좀 들어봐. 난 이왕이면 가족끼리 힘을 합쳐보자는 말이었지. 그리고 나도 장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해. 난 오히려 엄마가 당신이 이런 놈인지 모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전 그날 저녁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해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제발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며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며 빌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합의 이혼해. 소송까지 가면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내 인생에서 사라져줘라. 제발. 결국 저는 결혼 생활 9년 만에 완전히 남이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도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여보 진짜 미안해.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지금도 어머니 동생 카드값 좀 갚아달라고 매일같이 사람을 들볶고 우리 집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다 충당하고 있어. 온 식구가 나 하나만 바라보는데 나 죽겠어. 넌 그걸 이제야 알았니? 난 결혼 생활 내내 지겨운 당신 식구들 때문에 지옥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인데 평생 오순도순 서로 챙기면서 살아봐. 전 가볍게 남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떨 땐 시어머니, 시누이, 시아버지까지 차례로 절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고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가씨 그거 낼 돈도 없잖아요. 또 오빠한테 달려가서 돈 달라고 하려고요? 그마저도 벌금 얘기를 하니까 무서웠는지 절 직접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전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어머니와 동생같이 지내시던 연 아주머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전엔 엄마가 식당을 이어받으라고 그러셔도 굳이 직장 생활하겠다며 고집을 피웠었는데 막상 식당을 운영해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셨는지 알 것 같네요. 음식부터 식당 구석구석까지 제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니 저도 더욱 애정을 가지고 식당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제 아들들도 이젠 제법 매운 쭈꾸미도 잘 먹고요. 어때? 엄마가 만든 새로운 쭈꾸미 요리인데 맛있어? 먹을 만해?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른들은 매운 거 잘 먹는데 이거보다 더 매워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음식 품평까지 해주며 가게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연 아주머니도 본인 식당처럼 마음을 보태주고 계시고요. 민영이 넌 딱 사장님 딸이 맞다. 평소에 사장님이 깐깐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가만 보면 민영이 네가 더 깐깐하게 군다니까. 정말요?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긴 했나 봐요. 엄마가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물론 가게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제 진심을 몰라주는 손님분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랴 가게 일하랴 몸이 부서질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사셨는지도 이제야 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내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셨겠죠?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도 가끔씩 소식을 듣곤 해요. 남편은 혼자서 시댁 식구들의 생활비와 시누이의 사업 자금, 각종 카드 빚을 떠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시누이는 여전히 술독에 빠져 매일 술만 먹고 있다더라고요. 가끔 정신 차릴 때면 새언니가 없어서 망했다며 저를 원망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시어머니도 여전히 시누이 편만 들면서 남편에게 돈을 더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더 이상은 정말 어렵다고 하면 네 아내한테 가서 빌어오라고 하신다더군요. 남편은 카드 대출, 은행 대출, 심지어 사채까지 써가면서 시댁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월급의 90% 이상이 시댁으로 들어가니 본인은 고시원에서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먼발치에서 남편이 초췌해진 모습으로 저희 식당 앞을 지나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10kg 정도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들어올 엄두는 못 내더라고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취해서 식당 앞에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어요. 야! 새언니!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다 너 때문이야! 너만 도와줬으면 나 진작에 성공했어!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경찰을 불렀죠. 그 이후로는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더라고요.
제일 웃긴 건 시어머니가 다른 며느리들한테 저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독한지, 친정어머니 유산까지 독차지했다면서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 반응은 정반대더라고요. 아이고, 그 집 며느리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가 돈 달라고 해도 딱 잘라서 거절하고 혼자서 식당까지 성공시키고. 오히려 저를 본받아야 한다는 소리까지 들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시댁에서 그토록 가족이라는 말을 강조했으면서도 정작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 생일을 챙겨준 적도 없고 제가 아플 때 걱정해준 적도 없었거든요. 반면 연 아주머니는 혈육도 아닌데 진짜 가족처럼 절 챙겨주고 계세요. 민영아, 너 요즘 너무 바쁘게 사니까 얼굴이 파리했네. 오늘은 내가 일찍 마감하고 너 집에 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게. 아주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뭘 괜찮아. 사장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얼마나 안쓰러워 하시겠어. 내가 사장님 대신이라도 널 챙겨야지.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진짜 중요한 건 피가 아니라 마음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어요. 혈육이 아닌 연 아주머니를 10년 넘게 친동생처럼 아끼셨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 식당은 더욱 번창했어요. 어머니가 쌓아올린 명성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죠. 손님들은 제가 만든 새로운 메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특히 SNS에서 이세 사장님의 창의적인 메뉴라고 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젊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런 소식이 시댁에도 들려갔나 봐요. 며칠 전에는 시아버지가 식당 앞을 서성거리는 걸 목격했거든요. 하지만 들어올 용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아버지가 집에 가서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그 식당 정말 잘 되더라.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 우리가 그때 좀 더 잘해줬으면. 하지만 시어머니 반응은 여전했어요. 뭘 잘해줘.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가족이라고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끝까지 본인들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직장 동료들한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야, 너 또 돈 빌리려고? 저번에 빌린 거도 아직 안 갚았잖아. 미안, 정말 급해서 이자라도 쳐줄게. 아니야. 이제 정말 안 돼. 너 가족사 때문에 돈 빌리는 거 다 알아. 그거 끝이 없어. 직장에서도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아빠는 아빠 가족들을 돌보느라 바빠서 못 와. 대신 우리한테는 연할머니가 계시잖아. 맞아. 연 할머니가 우리 진짜 할머니야. 아이들에게는 이미 연 아주머니가 친할머니나 다름없어요.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댁에서는 아직도 손자들을 못 본다며 저를 원망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동안 아이들 생일 한번 챙겨준 적 없으면서 무슨 할머니, 할아버지인가요? 가끔 힘들 때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과부가 딸 하나 키우고 산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이런 상황일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야 무시 안 당하는 거야. 정말 옳은 말씀이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였다면 시댁 식구들에게 완전히 당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께 배운 강인함으로 완벽하게 제 것을 지켜낼 수 있었죠. 시어머니는 남편 보고 네가 아내를 잘못 골랐다고 하고 남편은 시누이 보고 네가 너무 철없이 굴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고 시누이는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진짜 문제는 남한테 기생하려는 마음, 당연하게 받기만 하려는 마음, 그게 문제였던 거죠. 반면 저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저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가게 운영하는 거 어때요? 어머니는 언제나 제 안에 살아 계실 테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생충 같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 서로 물어뜯으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원했던 모든 것을 제가 지켜내면서 그들은 빚더미에 앉게 만든 거죠. 이것이 바로 완벽한 복수입니다. 제가 성공하는 동안 그들은 몰락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모든 어머님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